자, 지금부터 여러분 326조 과세 대상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할 거냐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자, 과세 대상은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역시 열거주의 방식에서 소득세법에서 하나하나 열거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얘는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런데 이때 출전이 여기서 과세 대상을 물어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고 맞으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맞으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틀리라고 내는 게 아니라 맞으라고. 양도소득세 5문제에서 6문제 나올 때 그래도 하나는 맞춰라 인간아 하면서 주는 게 바로 요거예요. 이거는 결론 맞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싫어. 그러고 틀리는 분들 계셔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규정할 때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과 제가 강의하는 형식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부동산 등과 그 다음에 주식 등과 그 다음에 파생상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대그루핑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세 가지로 해서 부동산 등, 주식 등, 파생상품 몇 가지로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렇게 구분 안 하고 있어요. 소득세법에는 쭉 열거 규정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로 그룹핑을 하는데 세 가지로 그룹핑하는 이유는 얘들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안 나오고요. 설사 보기 지문에 나왔다 하더라도 절대 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찍지 말란 얘기야. 그러니까 본인이 외워할 걸 못 외워놓고 괜히 못 보던 데 가서 찝찝대는 분이 계세요. 일단은 못 보던 거는 답이 아니다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근데 요게 2017년도에는 못 보던 게 다 답이었어. 예. 그래서 5문제 정도가 어려운 문제 나왔던 게. 그래서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될 걸 좀 확실히 외워주는 것도 여러분이 어떤 고득점하는 요령 중에 하나인데 결론 주식과 파생상품은 보기지문에 과세 대상으로 열거돼 나오지도 않고 물론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근데 보기지문에 뭐가 나왔다 하더라도 주식이나 뭐가 나왔다도 파생상품이 나왔다도 얘는 절대 여러분한테 답으로 물어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답은 어디서 찾아야 돼?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부동산 등에서.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4일을 뭐 중개사 부동산 세법을 강의하고 이틀을 증권금융을 강의하는데 증권금융 가서 강의를 할 때는 뭐만 얘기하냐? 주식과 파생상품만 얘기하고 부동산은 얘기 안 해요. 거꾸로 중개사하고 오면은 뭐만 얘기하고 부동산만 얘기하고 주식과 파생상품 얘기를 안 해요. 안 한 이유는 일단 얘는 시험에서 뭐는 아니다, 답은 아니기 때문에 거꾸로 증권 쪽 가면 여기서 답을 찾아오고 얘는 답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이중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부동산 등을 잡으셨는데 이때 부동산 등이라고 했네요 제가. 그래서 부동산 등을 다시 몇 가지로 구분하냐?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이 뭐가 있고 여러분? 부동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기타 자산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게 지금 현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를 위한 강의용으로 제가 구분한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소득세법에서 어떻게 규정했냐? 그냥 하나하나 열거돼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파생상품 그리고 기타 자산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부동산 등을 몇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세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타 자산 다시 성격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여러분은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안 보셔도 된다. 여기까지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다 그 얘기입니다. 자, 뭐 부동산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답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얘가 답인 경우는. 왜? 이건 다 알고 있으니까. 부동산학개론에서도 배우고 민법에서도 배우고 다른 과목에서 공통으로 다 배우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는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사실상 무슨 과세 원칙이랬죠,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이 됐어요, 여러분? 사실상.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사실상이란 말은 관련 법률에 의한 형식적 요건의 불비는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고려 대상이다, 고려 대상이 아니다.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내가 토지를 양도했다, 건물 양도했다. 그러면 그 양도한 토지나 건물이 사실상 토지나 건물이기만 하면 다 과세를 하는 것이지 관련 법률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불비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아니한다, 불문. 제가 이번에 토지를 양도했는데요. 이 토지가 여러분 지적법 배우셨죠? 공시법에서 지적 배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필지, 일지목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학개론에서 들어보고 공시법에서 들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는 항상 그 토지마다 뭐를 갖고 있죠, 여러분? 지목을 갖고 있고 이때 지목은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28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지목이 반드시 지적 공부에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양도한 토지는 이렇게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정하는 법률에 따라서 지목이 등재가 되지 않은 미등재된 토지를 양도했대. 그래서 법률 형식적 요건을 구비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걸 양도했대. 그럼 우리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과세를 할 때는 넓게 잡아라, 좁게 잡아라. 넓게 잡아라서 넓게. 과세 관청은 가능하면 과세를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하려고 그래. 그게 과세 관청의 속성이야. 거꾸로 납세분할 가능하면 세보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피하려고 그래. 이게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속성으로 갖고 있는 거다는 얘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건물 양도했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건물 양도했으면 당연히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얘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랍니다. 무허가 건물 양도했대 제가. 과세해요, 안 해요? 하라고 무조건. 실질이 뭐면 건물이면 과세를 하는 것이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니 안 받았니는 세법에서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 대상이다 하고요, 아니다 하고? 아니다 하고. 그거는 그 해당 과목에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 동일한 내용인데 과목별로 내용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다.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안 봐요. 업무시설로 봐요. 그럼 그거는 공법에서 하는 얘기란 얘기야. 세법은 아니란 얘기야. 세법은 실질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것이 지적 건축물 대장에 뭐라고 해야 되냐 오피스텔로 업무시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뭘로 사용하냐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그럼 우리 세법은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고. 주택. 그러면 가끔가다 이제 조금 공부를 하고 들은 풍어로 있으면 이제 이렇게 와서 물어봐요. 아니 공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안 보고 업무시설을 본다는데 세법은 주택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구분해서 생각하라고. 구분해서. 공법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세법에 와서 적용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냐? 민법은 민법대로 가셔야 되고 공법은 공법대로 구분하시고 세법은 세법대로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걸 자기가 하나로 묶으려면 돼야 안 돼? 안 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말 있잖아. 로마에 가면 뭘 따르라? 로마법 따르라. 세법에 오면 세법을 가지고 얘기하라고. 세법을 하는데 자꾸 다른 과목 얘기를 갖고 끌고 오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실무 나가도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피스텔이야.
그러면 오피스를 분양할 때는 주택이 아니대. 분양하는 사업자는. 근데 그건 그 사람 얘기란 얘기야. 세법으로는 실질 과세원 축적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뭘로 사용하면 주거이라고 하면 우리 뭐로 본다고요? 주택으로 본다고요. 공법에서는 안 본다고요? 그 공법에서 얘기하라고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렇게 토지나 건물이기만 하면 다 과세라는 것이지 그 관련 법률이나 형식적 요건의 불변은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를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우리 세법은. 여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에 관한 뭐죠 여러분 여기? 여기는 권리야. 이런 걸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얘는 부동산은 무슨 자산이야? 실물 자산이죠. 실물 자산. 근데 얘는 실물 자산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권리, 무형 자산이야. 무형 자산. 성격이 다른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권리가 아니라 앞에 조건이 붙었잖아. 조건. 어떤 조건이 붙었어요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이 말에 붙었단 말이야.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걸 생각을 안 하네. 권리, 모든 권리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가 뭐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부동산과 관련돼.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이때 이 권리는 다시 성격에 따라서 저는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게 뭐냐? 첫째, 특정한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으로서 건물이 완성이 될 때 그 건물과 부수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두 가지를 그룹핑하는 것이 여러분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 여러분 어디서 배우셨냐? 민법에서 배우셨어요. 민법에서. 자, 특정한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지급하고 그 특정 부동산을 독점적 배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민법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용익물권. 이때 민법상 용익물권은 몇 가지가 있더랬어?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민법 얘기하니까 뭐 아주 잘 나오네. 민법은 하고 있다는 얘기네. 나도 놀랬죠?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여러분 초반기에는 일단 1차 과목인 학개론과 민법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유 없어요 지금. 1년 금방 갑니다 여러분. 개는 해치우듯이 없애버려요. 금방 가요 여러분. 꾸준하게 여러분 1차 과목은 당장 공부 들어가셨어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나중에 못 쫓아요. 자, 그러면 그 지금 말씀드린 민법상 용익물권 세 가지 중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지상권과 전세권밖에 없어요. 몇 놈만? 두 놈만이야. 그러니까 뭐 없네? 그렇죠.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단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얘가 답이고. 그 다음에 이때 지상권, 전세권은 여러분 민법상 용익물권으로서 법률적 요건이 효력이 발생하겠지만 세법에서는 이 지상권과 전세권에 대해서 등기를 했니 안 했니 이런 걸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아. 그럼 민법에서나 얘기하라고. 민법에서는 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냐? 그래, 그 민법에서 얘기하라고. 왜 그걸 나한테 와서 얘기하냐고. 난 몰라 민법 뭐라고 그러는지.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거는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 여부를 무조건 다 과세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느냐? 부동산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중에 바로 부동산 임차권이죠. 임차권. 근데 아시다시피 부동산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채권입니다. 채권. 그래서 이 채권적 성격을 띠고 있는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등기를 한 거냐 안 한 거냐 우리 세법이 묻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한 거면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는 것이고요.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얘만 부동산 임차권만 뭐를 확인해야 된다? 등기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답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뭘? 이유가 다 있어요. 출전에 좋아하는 여부가 다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이 물권인 지상권, 전세권을 양도했을 때 우리 세법은 등기 여부를 묻는데 묻지 않는데 묻지를 않는데 뭐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다 보니까 채권이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뭐를 확인해서 등기 여부를 확인해서 등기가 된 부동산 임차권일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얘가 그렇게 답으로 전통적 옛날 초창기 때부터 가장 답으로 많이 물어본 게 요 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거 외에 소유권, 즉 건물이 완성이 될 때 그 건물과 부수토를 취득하시는 권리에서 여러분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 있느냐? 아파트 당첨권, 도시 이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배우셨던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얘들도 양도를 하면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파트 당첨권, 조합원, 입주권 실무에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잖아. 얘가 일어나. 소위 말하는 두 글자 뭐라고 표현하죠, 이거를? 그 딱지가 이거야, 이거. 그럼 딱지를 파는 사람은 뭘 받고 팔아? 그래요, 잘 아시네. 그 피가 바로 뭐가 되냐? 양도 차익이 되는 거야, 양도 차익.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 당첨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위례 신도시 아파트 분양 신청했다 떨어졌어요. 저는 송파구 주소 쪽으로 신청을 했는데 거기 위례 신도시가 서울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경기도 성남시도 열리고 하남시도 연결되고 서울에 송파구로도 걸려버리고 그래서 서울 송파구 쪽으로 신청했다 왜 나만 신청했겠어? 다 그쪽 신청하지 뭐. 떨어지는 거죠 뭐. 떨어졌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 제 아는 제 수업을 들었던 제자인 공인중개사분이 와서 그거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 뭐 하고 있는가? 떴다방 하고 있다고. 떴다방. 남자분인데. 잘하셨다 그랬어요.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이 바닥으로 뛰어들어야 돼. 남자들이 돈 벌려면. 아파트 단지 앞에서 공인중개사 사업을 내겠다? 1년 버티기 힘들 거죠. 맨 땅에 헤딩하는 거려면. 그래서 제가 뭐 지역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데 보면은 옛날에 한 10몇 년 강의한 데가 있어요. 평촌이 그럽니다. 옛날부터 하던 분인데 아직도 버티고 있는 분들은 누구냐? 주로 주부님들이 버텨요. 그때 합격하고 뭐 하다가 3일 했다가 문 내리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또 뭐 듣기 거북한 소리겠지만은 현실로 얘기하면 50대 이하의 남성분이 다 문 닫았어요. 토백인분은 버티고 있습니다. 토백인분은. 물건 갖고 있는 사람은. 힘들어. 그분들은 합격하면 또 혼자 사무실 못하죠. 반드시 누구 필요해요? 실장이 필요해요. 실장님. 학원에 계속 매년 전화 와요. 이번 합격생들이 좀 똘똘한 용모 단정한 40대에서 50대 중반 이하의 분을 좀 소개시켜달래 맨날. 자, 그래서 결론 내면은 나는 돈 벌려면 일로 가겠다. 가십시오. 그래서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교수님 없대요. 희한하게 이름을 당첨자 명단을 다 알고 있어. 희한하죠. 연락이 왔어. 교수님 그때 그 아파트 위례 신도시 한 거 그 혹시 투자 목적으로 사신 거예요? 거주 목적으로 신청하신 거예요? 나는 거주 목적으로 산 거다 그랬더니 자기가 좋은 거 하나 나왔는데 어떻게 관심이 있으신가 모르겠대. 그래서 싹이 나왔대. 그래서 요 아파트 당첨권을 피가 1억 5천만 원에 붙어서 나왔는데 어떻게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래. 이거 제일 싼 거예요. 1억 5천이면. 위례 신도시 아파트 당첨권은 1억 5천 피 붙은 거는 제일 싼 거예요. 1억 8천 정도 넘어가요. 그래도 자기가 이거 하나 잡았는데 어떻게 교수님 의향이 있으시면 제가 교수님한테 해드리겠다고 연락이 왔어. 자, 그러면 요거는 분양가격 외에 별도인 거죠. 판단해야죠, 저희가. 아파트 분양가격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만만치 않은데
피를 얼마? 1억 5천만 원을 주셨다. 자, 그럼 이제 투자 의사 결정해야 되겠죠? 실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시면은 여러분 이런 투자 의사 결정 컨설팅 쪽으로 여러분 돈을 벌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중개업을 가지고 있다. 그럼 복도방과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 돈 못 벌어. 주부님들이 먹을 거야, 그거는. 투자 의사 결정할 줄 모르면 그냥 게임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랑 배우는 거야. 자, 저는 노 했어요.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수님 이거 참 좋은 건데 그래서 좋은 거라더라도 나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왜? 분양 가격에다가 1억 5천만 원이면은 10억이 훌쩍 넘어가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내가 10억을 들여서라도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을 때에 뭐를 전제로 해야 돼? 뭐를 전제로 해서 사야 돼, 이거를? 아씨, 뭔 소리 하고 있디요. 가격 상승을 전제로 해야 되겠죠? 최소 얼마 이상 올라가야 돼? 1억 5천 이상 올라가야 돼. 본전 뽑는 거 아니야. 어?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부동산 시장을 봐야죠. 물론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전국적이야? 지역적 성격이죠. 그러니까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의 동향도 중요하지만 특히 부동산은 바로 지리적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입지죠. 부동산은 결국은 입지입니다. 그랬을 때 위례 신도시 나름대로 입지는 좋아요. 왜? 서울에서 마지막 대규모 주택이 공급할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어 이제. 나머지는 다 뭐야?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남아있는 재건축 대상이 어디 있는가? 강남, 음마 이쪽 대치동, 아니 대치동이나 대치동인가 그게? 맞죠? 예, 그쪽이죠. 그밖에 없어 지금 남아있는 게 대규모 물량 나올 게. 양재동에 있는 거는 뭐 저기 무슨 주택이야 그거? 임대주택 나오는 거죠. 무슨 주택이야? 아니 갑자기 까먹었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되시겠다는 분들이 부동산에 관련된 현황과 뉴스를 안 보는 분들이 많어. 그러면 난 아주 환장을 해. 그러면서 무슨 공인중개사라고 하냐. 현업에 계신 분도 그래요. 맨날 모니터 봐갖고 그냥 모니터, TV, 인터넷이나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못 보냐, 돈을 못 보내, 뭐 그런 사료.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안 왔어요. 투자 목적이 아니라 저는 거주 목적이고, 물론 거주 목적은 내가 필요를 이만큼 대가 상승해야 된다. 올라가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냐는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경기 예측을 하셔야 되겠죠. 어쨌거나 내가 뭘 받고 팔면은, 피를 받고 팔면은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입니다. 요 한번 세금 얼마 정도 나온다 그랬죠? 제가 그러면 양도세? 얘기 안 했나요? 1년이 안 돼서 팔면 50%부터요. 50%. 그러면 항상 소득세가 있는 것에 뭐가 쫓아온다 그랬죠, 제가? 소득세가 있는 건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어? 소득세가 있으면 항상 그 소득세를 기준해서 몇 프로를 10%를 뭐가 한다 더 쫓아온다 그랬어?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데. 항상 뭐가 있는 것에는 소득세가 있는 것에 뭐가 있다? 지방소득세 몇 프로예요? 10%예요.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얘들은 세트야, 세트. 찢어질래 찢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할까? 부부는 헤어져도 얘는 못 헤어져. 그럼 제가 아까 1년 미만 보유의 아파트 당첨권을 양다 몇 프로 받는다 해서 소득세? 50%. 그럼 여기 5% 더 10%에는 5% 더 쫓아오는 거죠? 몇 프로? 55% 쫓아온단 말이에요. 55%. 특히 내년 개정된 사항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조정 대상 지역일 때에 우대 대상이다, 규제 대상이다, 규제 대상이다. 다른 애들보다 세금이 무겁다, 가볍다? 엄청 무겁죠. 오늘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다주택자들 아직 안 팔고 있다. 버티고 있다. 언제? 내년 4월까지 팔아야 돼. 중과세 안 먹으려면. 4월 1일부터는 중과세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1억 5천만 피 받으면 판 사람은 여기 대해서 기본이 55% 쫓아가는가? 그럼 7천만, 8천만이 좀 안 되죠? 세금이 얼마 안 된다고? 8천만 원 정도. 좀 부족해. 55%니까. 1.5 계산기 꺼내보세요. 150 곱하기 55% 해보세요. 여러분 손에서 떼지 못하는 계산기 좀 꺼내라고. 맨날 칼통하시오 그러지 말고 제발. 1억 5천만 55%는 얼마요? 8천만이 넘어가는구나. 그럼 차이가 얼마야? 1억에서 8,200 하면 7,700 정도 되겠죠? 6,700? 6,700. 그러면 1억 5천만 원에 피 받고 팔아갖고 세금 얼마 내면 8,200을 나면 나보고 얼마? 6,800, 700 얼마 되겠죠? 이해하세요? 피 1억 5천만 원 받은 것에서 8천만 원 초과해서 양도세 낸다고. 50%면 7,500이고. 그럼 이 사람 양도자는 팔라고 그래, 안 팔라고 그래? 양도자 팔라고 그래, 안 팔라고 그래? 안 팔라고 그러죠. 여보세요. 생각하라고. 1억 5천만 피 받는다고 어디서 세금 8천만 원 떼고 나면 나 얼마 남아? 7천도 안 남잖아. 빚 좋은 개살고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그 중개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중개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수지한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봐야 돼? 뭘 물어볼까? 요즘 실무에서 일어나는 게 뭐야, 여러분? 다운계약서는 아니야. 불법이야. 뭘 요구할까, 여러분? 그치, 대납. 수지야, 너 사고 싶어? 그러면 양도자가 너한테 팔 의사는 있는데 1억 5천만 원 피 받고 너한테 팔면 세금 8천만 원 이상 쫓아오니까 이거를 안 팔려고 그런다. 그러면 네가 더 주고 살 의향이 있냐? 대납해 줄 의향이 있냐? 물어봐야 돼. 그래서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위례 신도시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야, 매수자 우위 시장이야? 매도자 우위 시장이야. 수요가 많다고, 공급이 많다고? 수요가 많다고.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다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어떻게 해? 올라가요, 올라가. 그러면 그걸 사고 취득한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그걸 또 여러분이 잘 얘기해서 중개시켜야 돼. 그게 이제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 이게 바로 아파트 당초가 조합원입니다.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요걸 거꾸로 산 사람은 취득세 과세해, 안 해? 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이거 있나 찾아봐 보세요. 뭘 해? 아니야. 응. 나중에 요 상태는 과세가 안 되고 요게 뭘로 가면 아파트로 바뀔 때 이때 취득세 과세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나 양도자는 당장 과세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뭐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이게 세금 문제. 여러분 실무 나가봐. 다 세금부터 쫓아다녀. 민계권 까불지 마라 그래.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예. 자, 이거 과세겠다는 얘기야. 자, 요런 거 말고도 이제 우리 거기 책에 있는 거 잠깐 봐보세요. 뭐, 토지상한채권, 주택상한채권이 있고, 부동산 매매 결책을 하고, 계약금이 지급한 상태 양도관 관련 이런 것도 다 과세 대상이다.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기타 자산은 봅시다.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몇 가지만? 2가지만 보라고 했어요. 2가지만. 2가지 중에서 바로 1번이 중요합니다. 영어권이죠, 영어권. 영어권은 반드시 여러분 밑줄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 이런 말이 나오죠. 찾으셨어요? 네. 예. 그래서 영어권은 이거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해.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를 했는지 분리하여 양도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함께 양도했다라고 했을 때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분리하여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얘가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시험에 나올 때는 요 놈 아니면 요 놈을 답으로 요구합니다. 대부분. 10중 8구는 다른 거 갖고는 장난칠 여지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뭐 지역권이라. 근데 이건 이미 노출됐고요. 노출되기 전에도 이미 얘밖에 답이 없다. 그대로 답 얘를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이 보시면은 여러분 시설물 이용회원권인데 여러분 거기다 적혀 있나요? 혹시 골프 회원권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네, 있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자, 중요한 사항은 이제 요거야. 요 기타 자산은 1번과 2번은 기타지만 누구랑 같이 다닌다? 부동산하고 같이 다닌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주식이나 파생상품하고 노는 건 3번과 4번이야. 3번과 4번은 주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주식하고 놀아. 그럼 얘들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 이런 거부터 구분할 줄 알아야지 뭐. 자, 그 다음에 327조 양도의 개념이 나오죠. 자,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이때 양도의 개념 별표 3개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는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가 뭐냐라고 나뉘어요.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 등에는 관계이시 없이 그 자산이 어떻게 된다? 사실상 유상이전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 나왔어요. 밑줄 공부상 등기 등록하는 관계없이 등기 등록하는 관계없이 두 번째 동그라미 무슨 양도에 대해 유상 동그라미 유상 그리고 사실상 이전 요 두 놈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는 사실상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에서 대가가 존재하는 무슨 양도 된다 여러분? 유상양도 사실상 이전이면서 유상양도. 이게 소득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 소유권이 넘어갔어야 돼. 사실상 이전. 이때 사실상 이전을 판단할 때는 등기 여부를 묻고 묻지 않고. 둘째, 무슨 양도 된다고요? 유상양도 된다고요. 여기까지가 현행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거고 우리는 요즘은 최근에 여기다가 하나 더 물어보죠. 그 양도 행위에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되냐? 없어야 된다. 사업 행위로 인한 양도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재산을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양도해야 된다. 그러면 시험에는 뭐가 잘 나오는 거냐? 그 밑에 게 잘 나오는가?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라. 이 문제가 양도의 개념에서 가장 전형적인 출제 문제 형태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간략하게 몇 가지 나왔지만 실제 여러분 나중에 기본서 보시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거래 사례를 다 외워야 되는데 그걸 다 못 외워. 이때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은 여러분은 양도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거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구분 기준을 잘 알아둬야만 여러분이 공부할 때 효과적인 거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면 맨날 무조건 외우려고 그래. 그래서 결국은 양도로 보는 케이스는 다 무슨 이전이면서 사실상이면서 반드시 대가가 존재하는 무슨 양도이고 유상이면서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그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로 볼 것이고 이 중에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이거 그 별표 2개, 요거 3개 표, 2개 쳐, 2개. 이게 가장 전형적인 패턴. 1번,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거 섞어놓고 구분해봐. 그런데 여기라 하더라도 다음 페이지, 비과세. 비과세는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제외되는 거다. 납세물 자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이때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딱 하나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 해당하더라도 뭐에 해당이 되면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하면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별표 3개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보셔야 돼요. 반드시. 당장 요 규정 중에서 2017년 이번 올해 9월 19일 날 개정된 게 있죠. 바로 그 유명한 뭐죠?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이 조정 대상 지역은 여러분 주택법에서 들으셨나요? 그러나 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죠? 제 카페 가면 이런 거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 현행 세법상 과세 입장.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일 때는 이때는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실입주자한테만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2년 이상을 뭐 해야 되냐? 거주까지 해야 됩니다. 거주까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실무는 이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난리야. 당연히 서울특별시는 전역이죠, 뭐. 경기도는 일부, 대부분이지만 하남시 있어요, 없어요? 하남시 조정 대상 지역이 있죠? 있죠? 예. 그러나 안양시는 없어요. 하남시 들어와 있어요. 주택가 많이 뛰었잖아. 그래서 여기는 2년 이상 보유는 엔드고 뭐가 들어와야 돼? 거주. 그런데 시험에는 얘보다 1주택의 예외와 2년 이상 보유 예외 규정 요게 그렇게 시험에 다운 것은 전형적인 출제 패턴이야. 그리고 실무 나가서도 여러분 얘를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세 가지 요건 중에서 1세대 조건과 1주택 조건과 2년 이상 보유 요건 이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1주택 예외 규정과 2년 이상 보유 예외가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아주 중요하고 시험 출제 여부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328쪽에 보면 1주택의 예외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만 2주택자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예외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세 번째 329쪽에 보시면 원칙은 몇 년 이상 보여야 되는데 2년 이상을 보였는데 2년 이상 보유를 하지 못해도 비과를 해주는 경우가 바로 329쪽. 예, 거기 1세대 1주택에서 보유기간 불문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예, 이런 거에 중요해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고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시험, 실제, 실무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할 때 어떻게 하든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바로 요거라는 걸 잘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그걸 잘 봐두셨다가 남들 과세라고 할 때 나는 어디로 가야 돼? 비과세로 몰고 가야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 가냐? 330쪽은 좀 내비로 두시고요. 331쪽 과세 표준 나와 있죠, 여러분? 예,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아까 차장근기 과세산 이렇게 했던 거였고요. 333쪽 보면 여러분 세율 나와 있죠. 예, 요거 일단은 별 표시만 했어요. 별표 3개. 올해 2017 내년 2018년도 가장 중요한 개정 규정이죠. 그리고 요거는 후속 조치에서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령은 안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나 이거는 무지하게 중요한 거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요건 책 보지 마. 이거 다 개정돼서. 그래서 새 책에는 다 개정된 게 반영돼 있고.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냐? 여러분 334쪽 신고납부. 별표 3개. 이건 또 반드시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면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 1년을 1과세 기간으로 하고요.
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종료가 되면 소득세 납세무가 성립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1년 동안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 연도 언제?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소득세는 전형적인 무슨 세목이다? 신고 납부 세목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부가 원칙이었어, 예외였어? 예외였어. 원칙이 뭐였어? 정부 부가과세고 예외가 신고 납부인데 거꾸로 얘는 원칙이 신고 납부고 신고 납부를 안 하면 예외 정부 부가과세라는 거야. 근데 정부 부가과세까지는 여태 시험이 안 나고 여러분은 뭐가 나오는가? 신고 납부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때에 다음 연도 5월 달에 하는 걸 제가 뭐라 해서 여러분 확정 신고 납부라고 그랬어. 그러면 내가 올해 부동산을 3번을 양도했다, 2번을 양도했다, 1번 양도했다. 그래서 양도를 했어. 그러면 양도한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을 뭐해서 합산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언제? 다음 연도 언제? 5월 달에 하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확정신고 납부죠. 그러면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 이 다음 연도 몇 월이 돼야 되는가? 5월이 돼야 소득세가 들어와. 그럼 1년 내내 소득세 안 들어오다 이때 한 번 들어오는가? 여러분 아저씨가 월급을 1년 내내 안 갖고 오다 12월 달에 1년치 한꺼번에 갖고 온다. 살아 못 살아? 또 생각해 봐야 돼? 많이 해. 저는 못 살아요. 그래서 과세관청도 다음 연도 5월 달 돼야 한 번에 소득세 들어오니까 그 전까지 뭐 돈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네가 부동산을 뭐 하면 양도를 하면 그 양도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미리 좀 신고하고 납부하라 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예, 요 신고. 그래서 얘는 뭐로 하면 양도를 하면 그 양도 물건에 대해서 소득세를 어떻게 하라고요? 신고 납부돼. 그러니까 양도를 올해 몇 번 하면 3번을 하면 신고 납부를 몇 번 해야 된다고? 3번을 해야 돼. 3번을. 그 양도 물건마다 신고하고 납부라는 얘기야. 요거를 바로 뭐라냐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라고 그래. 그래서 결론 소득세 신고는 양도세 몇 가지가 있냐? 2가지가 있어. 뭐와? 확정신고와 예정신고. 책 보면 나와 있죠? 자, 결론. 이때 시험에서는 예정신고가 별표 3개짜리 아주 중요한 거야. 확정신고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예정신고 납부가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 별표 3개 시뻘겋게 시험에 나온다고 분명히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한테. 그걸 소화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나온다고 강조했던 데서 나오면 맞춰야 돼, 못 맞춰야 돼? 그럼 반드시 맞춰야 돼, 여러분. 근데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도 분명히 나온다고. 그 부분은 포기를 하더라도 여러분하고 같이 강조했던, 준비했던 데서 나오면 맞춰야 되는 거죠, 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양도소득세서 신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2가지가 있는데 시험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정신고가 중요하다. 별표 3개 시뻘겋게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예정신고에서 정리할 게 몇 가지냐? 3가지. 첫째, 누가 해야 되느냐? 신고 의무자. 책에 보면 나와 있네요. 누가 예정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 당해년도에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납세무자가 예정신고 의무자는 거예요. 이때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뭐 하라? 신고를 하라. 그게 별표 2개짜리야. 별표 2개짜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정신고는 누가 하는 거냐? 부동산을 양도한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라면 다 하란 얘기야. 다 하란 얘기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신고 기한이죠. 이게 별표 3개짜리야. 결론은. 뭐가 중요한 거라도 표시라도 해놔라. 제발 좀. 그래서 요 예정 신고 기한은 다시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파생상품 예정 신고 의무가 없고요. 이때 우리는 역시 주식은 볼 필요 있고 없고 없어. 부동산에 대한
그래서 부동산은 다시 예정신고기한이 원칙과 예외로 구분이 돼요. 아, 이러니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죠. 출전을 좋아하지.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그래서 밑줄. 예정신고기한은 언제까지라 돼서 여러분 양돌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 2개월 이내야. 2개월 이내. 그럼 여러분이 오늘 양도했어. 오늘 며칠이야? 12월 23일? 좋지만 12월 24일이 돼도 아무 감각이 없네. 총각 때는 그냥 벌써 그냥 가슴에 두근두근 뛰고 어떻게 놀러 갈까, 뭘 어떻게 해야 재밌게 놀까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온 거 언제 다 넘기나 그것만 생각해야 되니. 자, 오늘 12월 23일 날에 양도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여러분이 예정 신고해야 된다고 말해 줘야 되는가? 그렇죠. 2월 말. 이거를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양도자한테 좀 얘기 좀 해주란 얘기야. 당신 부동산 양도했기 때문에 뭐가 되고 양도소득세 뭐가 되고 따라서 예정신고를 2월 말까지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발 얘기해 주란 얘기야. 안 하면 신고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렇죠. 뭐가 된다?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쓸데없이 양도소득세 내는 것도 금액이 큰데 뭐 맞지 마라? 가산세 맞지 마라. 별표 2개 있대. 여기 또 개정되네요.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는 하여튼 다 봐야 돼요, 여러분이. 부동산, 주식은 볼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네.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이 334쪽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역시 맨 밑에 부가세가 있죠. 항상 소득세가 있는 것에 뭐가 있더라서 지방소득세 몇 프로? 10%. 이때 지방소득세 적으세요. 독립세 가르고 닫고 농어촌 특별세 밑에 적어. 요게 부가세 가르고 닫고. 그래서 주의사항은 소득세가 있는 것에 뭐가 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 몇 프로요? 10%. 그런데 이때 지방소득세는 부가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과세한다? 독립세로 과세가 되는 거고, 예, 양도소득세 부가세는 뭐밖에 없어? 밑줄 농어촌 특별세밖에 없다라는 것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35쪽에 보시면 국외 자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 국외 자산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것만 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종합소득 있죠, 여러분? 찾으셨나요? 자, 요거는 우리가 본 강의할 때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예, 그때 들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뭐 여러분이 한번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인문과정 마무리 졌고요. 337쪽 보면 제가 아까 9월 19일 날에 그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이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여러분 뒤에 나와 있어. 337쪽부터 338쪽, 339쪽 개정된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340쪽부터 개정안, 2018년도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바뀐 게 좀 많아. 그래서 바뀐 내용, 개정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제 카페에서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지금 참고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안으로 하다 보니까 변동사항이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뭐 2개월이 안 되는 몇 주나 했나? 5주 했나요? 인문과정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이제 우리 개정된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소득세법 시행령을 제외한 개정 내용이 확정되면 아마 내년 1월 달부터는 새로운 교재 확정된 내용으로 본 이제 강의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문과정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